73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함수에 대해서 fx-로 fx 플러스니까 똑같다고 합니다. 재환아, fx-로 fx 플러스는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라고? 주기가 2인 함수입니다. 두 칸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때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물선은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대칭축의 값 1인가요? 1대 2만 1이고요. 0대 2 했을 때 0입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직선의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주기가 2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면은 마이너스부터 7까지 정적분의 값을 걸어보겠습니다. 13칸입니다. 13칸인데 앞으로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 이 그림이 반복된다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몇 개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몇 개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몇 개 있고 파란색 부분은 몇 개인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7까지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5까지 정적분의 값은 뭐랑 똑같은 거죠?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랑 똑같아요? 20, 3번만 더하면 6을 더하면 0부터 1까지인가요? 이건 빨간색 넓이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은 6부터 7까지인데 6부터 7까지는 뭐랑 똑같죠? 6을 빼면 0부터 1까지인가요? 주기가 2이기 때문에 23번 6을 빼면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전체 13칸 중에 빨간색이 몇 개, 파란색이 몇 개 있나요? 네, 빨간색이 7개 있겠죠? 빨간색을 출발해서 빨간색 끝났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7개 있고 파란색은 6개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의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넓이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값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 2 했더니 3분의 2인가요? 네. 그럼 파란색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넓이의 값은 그냥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파란색 넓이의 값은 2분의 1인가요? 따라서 3분의 2라고 하는 건 7개 있습니다. 그럼 파란색 넓이의 값은 다해서 6개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게요. 몇 번인가요? 그럼 76번으로 보겠습니다. 76번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76번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잖아요. 또 풀리고 있는데 안 풀린다고요? 76번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의 그림이 있고요. 주기의 값은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부터 2까지 넓이랑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진짜 이걸 적분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1과 2 사이의 넓이랑 똑같은 넓이 값을 보라고 했는데 주기가 지금 4라고 하니까 4칸씩 움직인 넓이의 값이 똑같을 겁니다. 4칸씩 여러 번 움직이게 되면은 4칸씩 24번 움직이면 96만큼 이동하는 거라서 원래는 96을 더한 97부터 98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1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이랑 똑같을 겁니다. 주기가 4기 때문에 4씩 24번 더해줬습니다. 이 범위한테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5번 100을 증가시키는 숫자가 똑같은 게 있냐면은 그것도 없습니다. 이 중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음수값 중에 있을 거라서 음수값 중에 있는 거라서 주어진 함수의 값이 기함수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함수의 값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 어떤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원점 대칭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만약에 플러스 2까지 넓이가 있다고 한다면 1부터 2까지 넓이의 값이랑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는 부호가 반대인가요? 이 정적분의 값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1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주기가 4인 녀석으로 범위의 값을 조정한 녀석의 값이 4번이나 5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둘 다 100을 더해볼 생각입니다. 주기가 4기 때문에 100을 더했더니 98부터 99까지인가요? 그래서 문제를 구한 답은 4번이 답인가요? 그 다음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네, 그 다음 풀어할 게 몇 번이죠? 82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87이요. 87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가 f였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5까지 8칸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서 8칸을 적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건 2부터 3까지 함수는 드리겠습니다. 2부터 3까지 그래프는 포물선입니다. 대칭 주기값은 3입니다. 그럼 대칭 주기값이 3이니까 2부터 3까지 포물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2부터 3까지라고) 대칭 주기값은 3이고 3대 2 뺐습니다. 3대 2은 1인가요? 네.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데 2대 2를 봤습니다. 2대 2 뺐더니 14에서 12 뺐더니 2인가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네. 포물선이 대칭 주기값이 3이 되는 아래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그걸 2부터 3까지만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나이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x는 3에 대해서 함수가 대칭이라고 합니다. x가 3대칭이라고 하니까 3부터 4까지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다가 무슨 말이죠? 그럼 지금 그려진 그림을 2칸짜리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것 같습니다. 2칸짜리 그림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근데 문제의 구멍은 8칸짜리를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칸짜리는 다 해서 몇 개 있다고요? 네. 2칸짜리 다 해서 4개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인테그럴 2부터 4까지 저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을 적분합니다. 대칭시킨 녀석의 값 자체가 포물선이니까요. 네. 여기서 4배 받으면 답일 것 같습니다.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x한테 4대 2 방법에서 1대 0거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 행위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8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8번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는 무슨 함수라고요? 네, f는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f에 대한 설명이 뭐에 대한 설명이야? x는 1대칭? 상이야. 이게 1대칭인 거 어떻게 구한다고? 자, 함수는 y축대칭이고 1대칭입니다. 0부터 1까지 정적분의 값이 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하는 녀석은 이걸 보라고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x제곱 이건 계산하면 되잖아.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가 필요한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0부터 1까지 f의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0부터 1까지는 정적분의 값이 2라고요? 그런데 1대칭이라면서요. 그럼 1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은 누구죠? 그것도 2인가요? 0부터 1까지가 2고 1대칭이니까 1부터 2까지도 넣을 정적분의 값이 2인 것 같습니다. 근데 y축대칭이라면서요. y축대칭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2예요? 네. y축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 2인 거죠? 네. 그럼 각각의 한 칸의 정적분의 값들은 전부 다 2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먼저 요구한 거는 6칸의 넓이를 갖다 보라고 했는데 이건 주기함수가 아닙니다. 1대칭이라고요? 1대칭이니까 여기 3칸의 정적분의 값은 6이죠? 그럼 그 다음 3칸도 정적분이 6인가요? 네. 그렇다면 가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모든 한 칸의 범위의 정적분의 값은 다 2인 것 같은데? 또 y축대칭이라고요? y축대칭이 오른쪽 4칸의 값이 정적분의 값이 8이면 왼쪽 4칸의 정적분의 값도 8인가요? 이번엔 또 x는 1대칭이니까 여기 왼쪽이 5칸이잖아요. 1의 왼쪽이. 그럼 1의 오른쪽 5칸도 또 대칭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결국 문자 요구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정렬분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누가 되는 거죠? 네, 얘는 1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거가 이제 접근하면 되는 것 같고요. 앞에 거 접근하면 숫자 대입했습니다. 6을 대입하게 되면은 6을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9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4번은 함수 f하고 g는 둘 다 다양한 함수입니다. 히트가 너무 뜨거운데 나는 지금. 이제 적당하게 따뜻하죠 이제? 다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첫 번째 f의 값은 x 플러스 1 더하기 0부터 2까지 접근한 거고요. 그 다음 2x-3 또 0부터 1까지 f를 접근한 게 있습니다. 숫자부터 숫자까지 접근한 건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는 숫자의 값은 선생님이 만약에 c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숫자의 값은 d라고 얘기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숫자부터 숫자까지 접근한 거는 이미의 상수라고 치환하고 문제 풀 생각입니다. fx라고 하는 함수는 x 플러스 1 플러스 c고요. gx라고 하는 함수는 2x-3 플러스 b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접근하게 되면은 c가 나오고요. 이 녀석의 값을 접근하게 되면은 d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0부터 2까지 접근할 생각입니다. 0부터 2까지 t라는 문자로 바꾼 다음에 접근하라고 하거든요. t라고 하는 문자로 바꾼 다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dt 여기다가 0과 1을 대입하는 셈값이 c라고요? 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빵 대입한 빵입니다. 그게 c입니다. 두 번째 거는 0부터 1까지 f의 값을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t라고 바꿔서 대입한 다음에 접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t 플러스 c의 값을 접근하는 중이고요. 두 개 접근해서 연립방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c인가요? 빵 대입한 빵이고요. 두 개 연립해서 cd만 구한다면 2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연립하려고 하는데 c값 대신에 대입해버릴까? c값 대신에 대입하면 d-2는 3인가요? 그럼 2학년 때는 d값이 누구라고요? 맞게 잘했나? 아니다. 2를 이용했으니 2분의 1인가요? d한테 2분의 1 대입했더니 c의 값은 이제 함수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예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네. 거기다 숫자 2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한테 2 대입했더니 뒤에 거한테 2 대입했더니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상이 손 치워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상이야? 상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계속 삶을 막 살죠, 계속? 저희는 동영상 오늘 선생님 오늘 못 봤어요, 아직?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쌤이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 잔소리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잔소리하게 된다. 쌤이 거의 한 17년 정도를 서울에서 수업을 했거든? 쌤 진짜 어린 나이부터 수업을 시작했어, 학원에서.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경험을 못 해봤냐면 숙제를 안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 서울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내줘도 애들은 항상 숙제를 해가지고 와. 습관이 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때는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오면은 수업을 안 하고 그냥 팼어. 그 애들이 숙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자식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날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뒤지게 팼더니 그날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진 않아. 그런데 니네는 그날 할 일을 내일 미루기도 하고 숙제를 안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악순환이 계속돼.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성장하냐면 나중에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직장인을 가지거나 직업을 가졌을 때 그냥 지금 할 일을 남한테 미루거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이런 사람을 성장하게 돼. 그런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인정받을 수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니네가 할 일을 딴 사람이 하게 되니까 떠맡게 되니까 미움받지. 그럼 승진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도태되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중에 달라지냐면 절대 달라지지 않아. 사람은 지금까지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 좀비처럼 사는 거야.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잉여인간이래. 쓸모없는 인간들. 쌤 친구가 그래. 쌤 친구가 그 게임 회사의 팀장을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유학 갔다 와서 네이버에서 일하다 나와서 게임 회사 찾았다 쫄딱 망하고 다시 게임 회사에 들어갔어. 넥슨에 다시 들어갔는데 넥슨에 있는 직원들 중에 10명 중에 한 8명, 9명 자기 팀원 중에 8명 중에 8명, 9명은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한대. 8명이나 9명이서 보통 한 사람이 할 일을 해낸대 하루에. 그럼 나머지 한두 명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못했던 걸 해내고 그 해내는 사람들만 승진하는 거야.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 근데 회사는 그렇게 고용한 다음에 잘라낼 수는 없어. 임의를 해고할 수 없어. 노동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니네가 지금부터 쌤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도 있어. 지금 삼성에서 좀 있으면 이사 될 친구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또 LG전자에서 똑같은 나이에 회사를 들어갔지만 LG전자에서 만년 대리인 친구도 있어. 과장도 되지 못하고 사장도 안 되고 부장도 안 되고. 근데 두 친구를 비교해보면 LG 다니는 쌤 친구는 대학 다닐 때도 엄청 불성실해. 보통 휴일날 같은 때 있으면 오후 4시에 일어나는 애야. 남들은 도서관 가서 아침부터 공부하는데 지는 오후 한 4시 술 먹고 나서 다음날 오후 4시에 일어나서 밤에 이제 활동해. 근데 삼성 다니는 친구는 서울공고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다시 입시 공부해가지고 취업하지 않고 성대를 왔고 성대 졸업한 다음에 현존자를 취직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를 했어. 아버지의 직업적인 것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결혼을 거절당했어. 그리고 이악 물고 열심히 대학원도 진학하고 그리고 선선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선임연구원 부장인데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이사까지 될 것 같아. 워낙 성실한 아이니까. 사람은 똑같은 그 성대를 입학했다는 거는 똑같은 레벨로 대학을 갔다는 거고 나중에 펼쳐진 인생은 그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니네가 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성실하게 성장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불성실해.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머리가 좋고 나쁜 거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머리가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그냥 승복하는 거야. 한 대까지 공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거고 그 상황 하에서 또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열심히 안 살고 나중에 미련만 나오면 어떡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쌤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가끔 낚시 가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때 모습을 서로 뻔히 알잖아. 되게 공부 안 했던 친구들 푸념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 야씨 나는 머리는 좋아하는데 공부는 안 했어. 이런 말 엄청 많이 해. 근데 우리끼리 막 놀리지. 너 학교 다닐 때도 멍청해서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너 학교 다닐 때 졸라 게을렀는데 너 고3 때 공부 안 해서 망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정신 차려 열심히 할 때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고3이야. 내일 모레 고3인데 공부하는 꼬라지는 중학교 1학년만도 못하게 공부하고 있어. 몸만 크지 대가리는 아주 그냥 상이야. 이쯤 되면 사람 될 때도 되지 않았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공부를 안 하냐. 아이고. 근데 선생님 수원 와서 지금 딱 만 1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 만 10년 좀 초과하고 있거든. 근데 이 지역은 좀 문제가 있어.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들이 좋은 데가 일단 첫 번째 안 나왔어. 서울 지역에 비교를 해보면 서울 지역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편이고 이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은 부모님이 생산직 노동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이들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뭐 좋은 대학 안 가도 나도 지금 생산직 노동자로서 연봉 많이 받고 연봉 1억씩 받고 잘 버는데 뭐 어떻게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부모가 많은 것 같아. 지역적인 성향 자체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서울은 피 터져. 서울 선생님이 가르쳤던 동네는
예전에 서울에서 어땠냐면은 1등급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이 한 반에 뭐 40명 있으면 40명 중에 거의 30명이 1등급이야. 수학도 한 반에 40명 애들 중에 거의 한 20명 가까이 1등급이야. 그러니까 내신이 피 터져. 내신 1등급 찍으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해. 매일매일. 놀러 가는 날 가끔 예은이는 시험 끝난다고 놀 때 있잖아. 난 서울에서 가르치면서 애들이 뭐 휴일에 논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 그때 당시에는. 시험 끝나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 주변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노니까 하루 이틀 노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공부는 습관 같은 거라서 하루만 좀 손을 놓고 있으면 다음날 공부하기 집중하기 쉽지 않아. 딱 일정 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물 먹지 않고 진드겁게 앉아서 9시간, 10시간 공부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는 그런 애들이 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하는 건 국민 공통교육 과정이고 누구나 그냥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냥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쭉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잖아. 이제 대학 이후에 공부는 공부할 놈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어차피 대학 가지 말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가지고 실은 지금 뭐 직업전선에서 일을 했었어야지. 니네 이미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대학 입시에 엄마 아빠가 대학을 보내겠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대학을 가면 뭐해? 이런 대학에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고졸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회사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어느 학교 정도가 이름 없는 학교냐면 수원대 이하의 모든 학교는 이름 없는 학교야. 수원대에 있는 이하의 모든 학교는 기업들이 봤을 때 그들의 학력 수준이, 그들의 지적인 수준이 회사에서 필요한 대학 졸업자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쌤도 그래. 가끔 납치 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 무슨 대학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협성대 나왔대. 그냥 등록금 내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이렇게 기념령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듣자마자. 출신 대학은 그 사람의 레벨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인데 쌤이 살아보니까 그래.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가면은 애들이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해. 공부를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 근데 일정 수준 이하의 대학을 가면 등록금 내고 학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이나 처먹고 놀다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적당히 살아. 이게 세상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굴러가는 거야 지금? 너희가 향해 가는 거는 그냥 그럭저럭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될 거야. 누군가는 떵떵거리고 살고 누군가는 비참하게 살아. 지금이 중세 이후에 근대화되는 과정의 사회가 아니야. 사람들이 레벨이 사회적 지위가 예전처럼 계급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실은 이 세상은 계급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나 자유가 있고 누구나 투표권이 똑같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부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인 지혜에 따라서 이미 계급이 서열화되어 있어. 대한민국은. 근데 너희들 가보면은 마치 인도에 그 뭐 브라만도 있고 뭐 제일 밑에 하층 계급도 막 있고 그러잖아. 하층 계급이 되게 발버둥친 애들인 것 같아. 노력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인생 망하려고 준비하는 애들 같고 열심히 좀 해. 아직 1년이라는 시간 갖고 1년이면 쌤이 고3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놀았다고 가끔씩 얘기하잖아. 쌤 이맘때 쌤 고등학교 2학년 이맘때 정신 차렸거든? 하루에 4시간씩 자다가 나중에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그 4시간도 아까 2시간씩 자고 깨있는 모든 시간 공부만 하고 딱 4달 하니까 고등학교 모든 공부 다 끝나더만. 니네도 공부하려니 거의 2배 정도 됐어도 4달 공부하면 4달 정도 이빨 공부하면은 다 끝낼 수 있어. 니네는 지금 선생님 때 비하면 공부하려니 반으로 줄어있는 상태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습량이 줄어있는 상태야. 작정하고 공부하면 금방 해.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앉아가지고 1시간 앉아있기도 괴로운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공부가 아니야. 인생의 공부가 아니야. 고등학교는 졸업하면 돼. 공부는 대학 도서관에 상위권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도서관에 앉아서 10시간, 9시간 고개도 한번 들지 않고 엎쳐서 공부해.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너희가 생각해봐봐. 그게 즐거울까? 그럼 이제 타협하게 되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내가 공부하는 게 즐겁지 않아. 그럼 적당하게 공부해서 적당한 대학 가가지고 그냥 딴 일을 해야지. 공부로 먹고 사는 일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사람은 만들기 나름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습관이 안 돼 있지만 각성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들은 미련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
제발 좀 정신차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한 것들 설명을 듣고 나면은 단순한 것들은 실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 제발 좀 기억하고 좀 더 어려운 걸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쉬운 거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러고 쉽지 않아 실은.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한 번을 한 걸 가지고 수백 번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30문제 중에 한 문제나 2문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녀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걸 하려고 합니다.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숫자면 이게 뭐라고요? 밑에가 숫자고 위가 숫자면 이게 뭐라고요? 이건 숫자라고요? 숫자부터 숫자까지 접근한 건 숫자입니다. 숫자부터 x까지 접근한 녀석의 값은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부터 x까지 접근하게 되면 접근한 건데 x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빼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x라는 문제에 대한 함수입니다. 설명이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숫자부터 숫자까지 접근한 게 숫자고요. 숫자부터 x까지 접근한 거는 x라는 문제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걔를 미분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쓴 거는 프라임을 달았습니다. 프라임을 달았습니다. 그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요? 라지 f의 걸 미분하게 되면은 라지 f는 숫자입니다. 함수한테 a를 대입했으니까 이거 숫자고요. 숫자를 미분하게 되면 빵인가요? 네. 그런데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기는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화 시킵니다.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정적분의 값이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보자마자 보통 미분하는 편이에요. 미분하게 되면은 x를 집어넣은 값만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원 고3도 있어. 너희는 앞으로 이제 수백 번이 걸리는데 오늘 처음 배웠고 앞으로 수백 번 배울 거야. 고3 내일 모레 수능이야. 수백 번 봤어 걔네들은. 수백 번 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애들 있어. 수백 번 봐도 관심이 없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매일매일 봐도 관심이 없어. 제발 그러지만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능은 이게 출제됩니다. 그런데 파란색 네모친 녀석의 값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인테그럴 a부터 ex까지 ft dt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생님 첫 번째 거 설명했네. 지금 첫 번째 거 약간 다릅니다. 이 녀석의 값을 적분하는 녀석의 값을 이걸 미분할 생각입니다.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원래 적분하게 되면 라지 f한테 ex를 대입한 거에서 라지 f한테 a를 갖다 대입한 걸 빼는 게 노란색인데 걔를 갖다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한 게 누군데요? 근데 합성함수야. 이 녀석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 합성함수야. 합성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바깥쪽에는 라지 f도 미분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속미분도 해야 되거든. 네. 그렇다면 바깥쪽에는 라지 f의 걸 미분해서 스몰 f라고 쓸 건데 괄호 속에 있는 게 그냥 x면 그냥 끝내면 되거든. 괄호 속에 있는 게 x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괄호 속에 있는 게 x가 아니기 때문에 속미분도 해야 돼. 그래서 2x를 미분하면 2인가요? 네. 근데 fa를 미분하면 빵이네요. 그럼 이건 약간 색다르네. 밑에가 숫자고 위가 x면 그냥 x만 대입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색값 2x면은 2x를 집어넣은 걸 쓰는 거는 물론이고 괄호 속에 있는 걸 속미분한 2의 값도 지금 곱해야 된다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미분하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미분하게 되면은 적분한 거한테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에서 적분한 거한테 x를 대입한 걸 빼라고 합니다. 이걸 미분하는 색이 뭐가 되죠?
앞에 걸 미분했더니 fx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걸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위아래 x가 다 있나요? 네. 이건 x 앞에 있는 계속 2니까 나중에 속미분했는데 이건 x 앞에 있는 계속 1이기 때문에 나중에 속미분할 때 어차피 1일 거니까 1은 안 곱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에서 x의 값을 대입한 걸 빼줄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는 이게 출제돼요. 내가 말하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에는 이게 출제되고요. 그 녀석을 변형한 건 수능에서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기껏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게 출제됩니다. 학교 시험도 실은 이걸 많이 출제합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은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것들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수능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x고 밑에가 a고 위에가 x였을 때 보자마자 미분을 하긴 할 건데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보자마자 미분을 하긴 할 건데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보자마자 미분하는 건 물론이고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은 아래 끝과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x값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건 꼭 하셔야 됩니다. a부터 a까지 접근하는 건 뭔데요? 명이. 이걸 이용해서 c 같은 k 같은 상수의 값을 해결합니다. 그럼 풀이 원칙은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인 정적분의 값을 만나면 양변을 꼭 미분하셔야 되고요. 아래 끝과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이러면 모든 문제 50% 이상은 푸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연습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fx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인 정적분의 값이 있습니다.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니까 양변 미분할 생각입니다. 왼쪽을 미분하면 누구라고요? 네, 위에는 x만 지금 이걸 대입한 게 된다고요? 오른쪽 미분했습니다. 이미 fx를 알았습니다. 그 빵댕이 반 녀석의 값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미지수 a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미분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두 번째 뭐 하자고요? 네, x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x한테 1 대입했더니 왼쪽은 1부터 1까지 적분했으니까 왼쪽은 빵인가요? 네. 오른쪽은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고요. 네.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풀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수백 번 할 거고요. 수백 번 하고 나서도 모르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유형의 마지막에 몇 번이죠 지금? 1709라고요? 이차함 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시간을 만족합니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스에는 내용 정리에서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도 x고 위에도 x 플러스인 거? 구색을 맞추려고 문제를 집어넣은 거고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 정도에서만 출제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거 양변을 미분할 생각입니다. 왼쪽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른쪽 미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최고참 계수의 값이 1인 2차 함수입니다. fx 함수의 정체가 최고참 계수의 값이 1인 2차 함수입니다. 미분했습니다. 대입에서 항등식 문제를 푸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복되시 풀었던 항등식 하세요. x 플러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x 플러스의 값을 대입했고요. x의 값을 대입한 걸 빼고 있습니다. 도함수한테 a를 곱했습니다.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하고 b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x제곱은 소거됩니다. cx도 소거되고요. d의 값도 소거됩니다. 남은 게 누구죠?
맞게 잘 남겼나요? 네. 오른쪽에 있는 세값은 2ax 플러스 ac 플러스 b입니다. a의 값은 1이요. a가 1이었을 때 뒤에는 c1 플러스 c의 값이 a가 1이면 c 플러스 b라고요? 네. 따라서 b의 값도 1입니다. 너무 유치해서 문제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학교 시험 정도에서만 출제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인데 방금 전에 했던 8번째 유형과 9번째 유형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마다 구분할 수 있게끔 지금 매우 강조를 하고 싶은데 t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t라는 변수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t라고 하는 변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t라고 하는 변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세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t라는 녀석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을 때 다른 문자가 보이면 잠시 그 문자는 머릿속에서 상수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x는 변수야 원래. x는 다른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변수인데 잠시 t에 대해 접근할 때는 x라고 하는 세값을 잠시 우리 머릿속으로만 숫자라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x하고 t가 같이 있을 때는 t하고 t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분배 후 미분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한 줄 더 써드립니다.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부터 x까지 xft 마이너스 tft라고 쓰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분배를 했습니다. 정적분의 값은 더하기 빼기 값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정적분의 값은 더하기 빼기 값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는 x의 값을 숫자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실수배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실수배 처리해서 앞으로 내보냈고요. 이렇게까지 바꿨습니다. 이렇게 쓰더니 세 줄이나 너무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바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분배 후 미분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일은 미분이라고요? 지금 분배까지 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분 아니잖아 지금. 이제 미분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의 값을 이제 두 번째는 미분할 생각입니다. 근데 미분할 때 조심할 점은 이것도 x라는 문자로 표현된 x라는 문자의 식, 이것도 x라는 문자의 식입니다. 적분해서 x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건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입니다. x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미분할 때 반드시 곱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앞에 거 x를 미분했습니다. x를 미분하게 되면은 a부터 x까지 ft가 났나요? x는 미분한 1이니까요. 이번에는 x는 내비두고 뒤에 거 적분한 걸 미분할 거죠? 밑줄 친 녀석을 미분하면 누구라고요? 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니까 fx라고요? 자, 이제 이걸 미분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누구죠?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면 x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t 대신에? 네. 그래서 누구라고요? XX. 그러면 요게 지워지는 일이 발생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남은 건 또 밑에가 숫자 또 x네? 또 미분해야 됩니다. 미분을 한 다음에 또 미분할 겁니다. 이거 미분하면 누군데요? FX요. 우리 미분 몇 번 했죠? 미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했어요? 총 미분 2번 했어요? 네. 문제를 풀 때 왼쪽 거에 막 신경 쓰느라고 오른쪽 거를 미분한 다음에 또 미분을 해서 미분을 2번 해야 되는데 오른쪽 건 미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을 미분을 2번 했으면 오른쪽도 미분을 2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할 일은 뭐도 해야 될까요? 네, x한테 a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간대 여기다 x값 대신에 a를 대입하면은 여기 x값들한테 a를 대입할 거잖아. 그럼 여기 생긴 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밑줄 치는 색깔이 뭐가 되든지 간에 a부터 a까지 접근한 건 무조건 0이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다 또 밑에다 a고 여기도 x한테 a를 대입하면 여기도 0이 나오겠네요? 여기도 밑에가 a니까 a를 대입하면 0이에요? 네. 대부분의 교육청 평가원 다른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은 여기다 a를 대입한 녀석이 빵이었을 때 여기다 a를 대입하면 또 빵이 나오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 출제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가끔 식에서 여기다 원래 시간대 a를 대입하면 빵인데 여기다 a를 대입하면 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건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하자가 있다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문제 풀면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가 숫자고 위가 x니까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저 속에 x하고 t가 같이 있습니다. t라는 변수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x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분배 후 미분을 할 생각입니다. 분배는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중간에 세 줄을 쓰지 않고 한 줄만 쓰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xft의 값은 x의 값을 실수배 처리해서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tft의 값은 앞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없네요. t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x의 값만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문제 풀 때 다 안 쓰고 푸는 애들이 항상 망해요. 선생님도 귀찮거든요.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써드리는 거 되게 귀찮아요. 대충 말하면 그냥 대충 풀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왼쪽은 미분을 해놓고 오른쪽을 미분하지 않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양변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지훈이하고 예은이하고 눈이 살살살살 썩어가네요 지금. 약간 동해안에서 말리고 있는 동태 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훈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유독 윙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만 좋아해 주세요. 왜 이래? 자, 다른 여자라고 뭐라고 그래?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세심대기처럼.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색과 뒤에 있는 색이 x람자의 식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미분하려고 합니다. 미분했습니다. 첫 번째 왼쪽 거 미분했던 1, 뒤에 거 그대로 썼습니다. 오른쪽 거 미분했더니 fx가 되니까 xfx고요. 뒤에 거 미분했더니 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xfx입니다. 오른쪽 거 미분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여기까지 힘 맞나요? 네. 1, 2 봅시다. 1은 제일 처음에 여기다 1, 2도 됩니다. 1, 2번 누군데요? 오른쪽에 1, 2 뺐습니다. 3분의 14. 헐. 여러분 이 문제 잘못 출제한가요? 이 문제를 만든 애가 성의 없이 만든 거예요. 왼쪽에 1, 2에서 0이면 오른쪽에 1, 2에서 0 나와야 되거든. 이건 문제를 잘못 만든 겁니다. 네. 내 잘못 아니야. 문제를 만든 멍청해서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원래 왼쪽 1, 2에서 0이면 오른쪽도 1, 2에서 0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답은 풀 수 있게끔 했을 거예요. 이건 지워져요? 네. 여기다 1, 2 뺐어요. 0. 여기다 1, 2번 누구예요? 1. 이것도 잘못 만들어서 이래요. 네. 하지만 이 출제한 문제, 얘네는 F1 값에만 답을 만들고 말았어 그냥. 잘못된 문제야. 양변 미분했습니다. fx의 값을 2x 플러스 여기다 1 만들기 바래요. 그래서 4라고 하는 답이 뒤에 답지랑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거 문제 하자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이요. 중간에 미수 있는 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물어봤습니다. 1715번 문제가 왼쪽에 지금 1부터 x까지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입니다. 양변 미분할 건데 x가 t 말고 x가 들어있으니까 분배하고 미분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이라서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x 곱하기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t ft dt입니다. (1) 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 대칭이 왼쪽이 누구예요? 왼쪽이 누구냐고. 왼쪽이 0이요. 1부터 1까지 0을 했으니까 왼쪽은 0인가요? 오른쪽은 5 마이너스 A 플러스 양변 미분했습니다.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dt고요. 뒤에 거 미분했더니 xfx, 그 다음 거 미분했더니 xfx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죠? 네. 양변에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왼쪽은 0 오른쪽은 3 마이너스 2A 플러스 되신 거 맞나요? 네. 문제가 요구한 거는 fx를 보라고 안 했네. a하고 b만 더하라고 했네. 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밑에 거 빼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예요. a한테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b의 값은 a에 더했더니 마이너스 9인가요? 네.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뭔가 좀 다르다 이거에는. 뭔가 조금씩 다르게 생긴 것들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 같습니다. 방법이 똑같겠죠 뭐. t라는 문제에 접근할 건데 x가 들어있으니까 분배와 미분의 원칙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x제곱의 값을 끄집어냈습니다. 0부터 x까지 ftdt가 있고요.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제곱 ft가 있습니다. 양변을 미분할 생각입니다. 달라진 건 제곱들이 좀 붙어있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왼쪽 미분하겠습니다. 공미분해야 됩니다. 앞에 거 x라는 문자의 식, 뒤에 것도 x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적분식이기 때문에 공미분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그 다음 거 미분했습니다. 지워져요? 미분했더니 4x의 4제곱 마이너스 18x제곱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x값을 2x의 값을 지워버릴까요? 네. 적분 파트에서는 양변을 나누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2x로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0부터 x까지 ftdt의 값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인가요? 네. 근데 문제에서 f를 구해서 2D 바라면서요. 네. 양변 미분했습니다.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요? 2요. 실은 이 문제도 좀 하자가 있네. x한테 빵 대입하면 올줄도 빵 나와야 되잖아. 빵 나온 거 맞아? 네. 화제가 없네. 이것도 빵 대입해볼까? 빵 나와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8번, 9번 두 가지 유형을 했고요. 이제 10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유형이네, 이제. 현재 시간이 10시 7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번, 9번 유형 하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완전히 터득하세요. 요 며칠 동안 적분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주유가 지난이랑 같이 풀어. 네? 지한이가요, 니가요? 지한이 얘기한 거지. 이 사람 지한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풀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미안해도 왜 마음으로 생 맞췄어요? 아니에요. 아 그렇게 내라고 하면 왠지 나쁜 놈인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최윤이랑 만나고 있어. 동원이 아니면 상관이 동원이에요. 근데 그 어쩌다 보면 큰거 사자 그 사람들도 사자 동원이 정하더라고.
여기는 지금 지표문으로 내려놓은 그걸 내가 다 같이 먹었거든요. 야, 1701번은 그냥 미분하고 미분하는데? 아니, 아니. 그치? 그냥 미분하고 미분하는데? 미분하고 적분해야죠. 얘를 미분해야지. 일단 얘를 미분하는 게 어려워. 이거? 아, 잘못했다. 이상하게 나와.
그냥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플러스 이걸 남기는 생각해. 왜 수지는 1702번에 원래 분수야? 아니 딱 많이 떨어지는데 못 쳐다보고 이거서 3이야? 3이야. 접수는 어떻게 됐어? 일단 미분한 거에다 2를 넣으면 기울여 나오잖아. 아. 그냥 얘 자체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x, f, 마이너스 플러스 그냥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fx잖아.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면 얘로 쓰죠. 그러면 x,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f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1은 맞아. 근데 이게 fx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가 나와. 그래서 얘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다 집어넣자. f1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저번에 연습할 때랑 그 초에 나온 연습을 뭐? 뭐? 그 새로 그 저기 뽑아준 거? 나 죽겠는데. 초에 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자, x. 그러면 f 1은 1이지. f 그리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fx 2로 미분하면 그럼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fx잖아. 마이너스 x. 그래서 이해? 근데 얘가 이쪽에 가면 x 프라임 x 는 x지. f 프라임 x는 2분의 그럼 fx는 2x 플러스 c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c 마이너스 1이지. 그럼 fx는 2x 마이너스 1은 나오네. 그러면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네. 넣어서 0 나온다 생각하고 2 넣어서 0 나온다 생각합니다. 생각이 안 해보세요. 하고 있잖아. 야, 딱 봐도 이 글씨체는 문제를 풀 생각을 있는 거 같아. 완전 딱딱딱딱 읽고 있어. 그래야지 문제점을 찾았을 때 금방 될 것 같아. 뭐가 문제야? F 프라임 X가 너무 늦었어. 그런 게 뭐야? 근데 얘가 원래 FX는 근데 얘가 이거 올라가 메인 수 발굴했어. 이렇게 눈에 보시고 인식 하나만 혹시 나오지? 이렇게 있을 때는 나중에 X를 다 X T자리에 넣어준다고 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아까 썼어. 같은 애들 이를 써준다.
하나 이걸로 하나로 바꿔. 마이너스 24가 하나 있었을까? 하나 있었을까?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다들 습관이 생기는 거 맞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X를 보면 이렇게 시까지 보여. 아까 여기다가 얼마나 하고 아니야? 왜? 그럼 명제하고 여기 1년도 가서 저는 뭘 먹어도 되게 초콜릿이 써가지고 있어. 되게 예뻐. 처음 봤어. 초콜릿이?
기울기여가지고 그 기울기 하나 더 있고 이 대입한 거 컴마 한 좌표가 나와요. 그 좌표로 기울기한 좌표 검정해서 쓰는 거. F1이 마이너스 1이어야지. 왜? 얘네? F1이 얘는 0이 되고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럼 숙제로 나쁠 거야. 끔찍해. 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분의 1이야? 뭐? 2분의 x 마이너스 1을 이거는 약자를 2분의 1? 2분의 1을 곱하기로 맞아. 신기하게 찍어야 되는 거야? 좀 신중하게. 이쯤 되면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어디까지 해야 되죠? 이건 8번 부분 아니에요? 쌀장도 지금 8번에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얘기해 볼래요 지금? 모르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1703번입니다. 1703번 풀어드립니다. 다음 수 fx가 있습니다. 0부터 x까지 왼쪽에 적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자 먼저 미분할 생각입니다. 왼쪽을 미분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왼쪽을 미분해서 fx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x. 그런데 챔진 빨간색 네모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빨간색 네모치고 있는 건 0부터 1까지 적분했으니까 이건 숫자라고요? 0부터 1까지 적분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숫자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cx 가서 마이너스 2cx를 미분했더니 F한테 빵 대입한 게 A라면서요.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cx 값이 빵인가요? 아니 A인가요? 난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신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1까지 fx를 t라고 바꿔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한 게 시간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적분했습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0t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c의 값이 c입니다. c의 값은
C가 마이너스 3분이었을 때 A값 구했습니다. 대입했던 A값은 거의 60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있나요? 6번이요. 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06번으로 갔습니다. 1706번은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0대2 방법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1부터 x까지 접근한 게 주어져 있고요. 보자마자 양변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을 미분하는 거는 fx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른쪽을 미분한 게 누굴까요? x라는 문제식과 x라는 문제식이 곱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곱미분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했던 2분의 1이라고요? 네. 뒤에 건 그대로 썼습니다. 이 자리는 앞에 건 그대로 쓸 거고요. 뒤에 건 미분할 생각입니다. F는 숫자니까 빵입니다. 두 번째 식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fx의 값을 0부터 2까지 접근한 거랑 fx의 값을 x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또 플러스까지 접근한 거 5배 한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식을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다항함수가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차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양변의 2배 하려고 합니다. 양변의 2배 하면 fx 값을 구할 수 있나요? 양변의 2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된 거 맞으세요? 네. 이항했더니 fx의 정체가 f 플러스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라고요? 네. 이걸 가지고 차수를 조사하기가 힘드네요. 왼쪽에 있는 게 n차함수라고 한다면 이건 n-1차인가요? n-1차한테 1차를 곱했으니까 이것도 n차죠. 네. 차수의 값 n차, n차 똑같으니까 차수의 값을 확인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정해볼까요? 함수 fx의 값은 이렇게 된 함수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함수의 값은 첫 출발이 얘는 좌변값이 ax의 n승이라는 녀석이고요.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최고차가 누가 되는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최고차는 계속 비교했더니 n값이 누구라고요? n값은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fx 값은 뭐라고 가정하자고요? 0대 2하면 2라고 하겠네요? 네. 그럼 도함수의 값은 이거 두 개 대입해서 풀어볼 생각입니다. 대입했습니다. 좌변값은 ax 플러스 2입니다. 우변값은 1 대입했습니다. x-를 곱하기 a라고요? 네. 전개했더니 ax 플러스 2야? 네. 구할 수가 없네. 좌변값 왜 똑같은데 a값은 알 수가 없네요. a를 모르는데 a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나를 아직 안 써먹었나요? 나를 써먹으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의 값 ax 플러스 2여서 대입했습니다. ax 플러스 2의 값을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 내는 ax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니까 이거 기함수인가요? 네. ax 제곱만 접근했습니다. 두 배 하면 돼요? 네. 우함수에서 두 배 접근했습니다. 앞에 건 2대 입혔습니다. 오른쪽에 건 1대 입혔습니다. 2항했더니 3분의 4a가 4입니다. 이제 함수 fx 정보가 밝혔습니다. 함수 fx의 정체가 거기다 몇을 대입하라고요?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걸 얘기해주세요. 현재까지는 질문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풀어주세요.
개별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현이 모르는 거 투성이지 않나요? 네. 상희도 지금 모르는 거 투성이지 않아요? 네. 몇 번이요? 1702번이라고 해서 1702번 풀어드립니다.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fx 위는 좀 2,f에서의 접선이 a, 8분의 5를 지납니다. 접선 방식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접선 방식은 뭐가 접선이죠?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f'E가 기울기고요. x에서 2를 뺐습니다. 접선 정도는 구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접선이 지금 저점 좌표를 지난다고 하니까 저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만족할 겁니다. 이 식이 성립하는 식인데 그때 a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필요한 녀석의 값은 f'E하고 f'E가 누군지 안다면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식을 보자마자 뭐 하자고요? 미분했습니다. x라는 문자의 식과 x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저건 공미분해야 됩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이제 뒤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상이야 이거 미분하면 누군지 알아요? 오른쪽도 미분하고 있습니다. 지워지는 게 있나? 2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뭐 더하자고? 미분하는 거 말고 뭐 더하자고? 미분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은 미분하는 건 물론이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아래에 있는 숫자랑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야 된다고? 2대입했습니다. x한테 2대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8f이라고 하는 색깔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이게 누구라고요? 대입했더니 왼쪽은 1인가요? 내가 필요한 건 f'이만 알면 돼요? f'이가 누군데요? 1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모르고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해주세요. 지훈이 못 썼네? 처음 본 옷인데 그 옷은? 이거요? 네. 엄청 안 입고 있어요.
1704번. 1704번 퍼드립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최소 일주일에 14시간 수업입니다. 최소. 지금 일주일에 6시간 수업하고 있죠? 겨울방학 때는 일주일에 14시간 수업합니다. 최소한. 해마다 방학제가 되면은 잘하는 애들은 18시간 이상 수업, 못한 애들은 최소 14시간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몇 번 하래요? 주 6일 좀 미력해요. 오늘 미적 하셔야죠. 신인이죠. 수시는 이과로 시험 볼 거라고 했잖아요.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fx라는 함수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을 줬는데 fx가 x-x-로 나눠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는지 재환이 알고 있나요? 1, 2번 0이고 2, 2번 0이고 알고 있다고요? 근데 마이너스1을 대입방법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1을 대입한 게 알고 싶다면 fx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자마자 뭐 하자고요?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니까 미분했습니다. 3x의 제곱 2ax 플러스 b 그 다음 미분은 누구죠? 그 시간차는 뭘로 설명할 거죠? 그 시간차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뭐 도와자고요?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씨. 이 새끼야, 미분하고 밑에랑 똑같은 숫자 대입한다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몰라? 이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1, 2번 누구예요? 근데 1, 2번 값이 빵이라면서요. 이것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가? 도함수의 값 산수했더니 6x제곱 2a-6x 플러스 b인가요? 이게 뭐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이걸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써먹으려면 fx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 1, 2 하자고? 1, 2반 A, B 구할 수 있다고? 그럽시다. 1, 2 합시다. 이거 문제가 좀 특이하네. 1, 2 했더니 이걸 계산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었네.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한 높이가 적분할 줄 알아요? 이제 이거 산수도 할 줄 알아요? 제한 이거 산수 어떻게 해요?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3 플러스 A 플러스 B입니다. 1, 2방의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연립하면 A,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약분했습니다. 4 플러스 2 플러스 B의 값은 빵입니다.
3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도 빵입니다. 뺐습니다. A의 값은요? B의 값은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요? 도함수를 알고 있다고요? 도함수의 값이 6x의 제곱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난 지금 fx를 알아야지만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fx 값 구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입니다. c를 알 수가 없네요. c를 어떻게 구하죠? 1 대입했을 때 빵이라고요? 1 대입했더니 자 c의 값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할까요? 일단 오늘 숙제는 8번, 9번 유형이 또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적응 파트에서. 이거는 완전히 터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옵시다. 잘 가세요.